우린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엄마랑 우리는 아버지만 없으면 모두 행복해요. 더 이상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재산 분할이나 해주고 끝내세요. 법정에서 들린 아들의 마지막 말. 그날 이후로 한 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지혜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인생의 편지함에서는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올해 69살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참 배가 고팠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던 날들. 남들이 저를 무시하던 그 시절의 서러움까지도 그때부터였을까요? 배고픔이 두려워 음식을 보면 자제력을 잃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에겐 행복이 있었습니다. 집에 전기가 끊겨 촛불 아래서 밥을 먹던 날, 아내는 오히려 웃으며 오늘은 캔들 파티네요. 여보, 우리만의 특별한 식사 시간이에요. 라고 해주죠. 돈이 없어 김치찌개 하나로 끼니를 때울 때도 아이들은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주워온 폐지를 팔아 사온 서너 개의 붕어빵을 나눠 먹을 때에 그 미소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해 조금씩 돈을 모았고 기회가 올 때마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남들이 망설일 때 저는 앞으로 나갔고 남들이 쉴 때도 저는 일했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가는 대신 거래처 접대를 선택했고 아내의 생일에도 새벽 출근을 했습니다. 주말 가족 여행 대신 부동산 시장 조사를 다녔죠. 그렇게 제 인생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설회사를 차렸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보다 우리 곁에 있어준 시간이 더 소중했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었네요. 슈린이 넘어 처음으로 외제차를 살 때 저는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사람에게 금목걸이를 선물하고 아이들 명품 가방을 사줄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어요. 아빠가 우리랑 함께 있었잖아요. 붕어빵 나눠 먹던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나요? 지난달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돈 자랑, 성공 자랑을 하며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을 짓밟았던 순간들. 술에 취해 너희가 뭐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소리치던 모습들. 법정에서 하나둘 펼쳐지는 제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릴 적 배고픔의 기억은 제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 폭식을 시작했고 자제력을 잃어갔죠. 지금 저는 70평짜리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120kg이 넘는 제 몸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성공일까? 텅 빈 집에 쌓여가는 치킨 배달 상자들, 폭식으로 망가져가는 건강, 그리고 끊이지 않는 외로움. 돈으로 채우려 했던 마음의 구멍이 이제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저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동진 님이 찾아 헤맸던 진정한 성공의 의미.
그리고 그가 마주한 인생의 두 번째 기회, 그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은 때로 가장 아픈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동진님에게 그 순간은 50년 지기 친구의 부고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 영식 씨. 그는 이동진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장이 된 이동진님과 달리 끝까지 현장을 지킨 영식 씨는 매일 아침 허리 굽혀 인사하며 건네는 커피 한 잔으로 직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라며 늘 이동진님을 걱정하던 그의 빈자리는 식어버린 커피처럼 쓸쓸한 기억만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영식 씨는 마치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근하는 직원의 책상에 몰래 도시락을 놓아두고 주말이면 손수 가꾼 텃밭에 상추를 나눠주던 소소한 일상. 아픈 직원의 병원비를 몰래 보태주고 힘들어하는 신입 직원의 이야기를 밤늦게까지 들어주던 따뜻한 마음. 특히 10년 전 회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가 떠오릅니다. 월급이 밀려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후배들을 다독이던 영식 씨는 야간 공사 때마다 직접 야식을 사들고 와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고민하지 마세요. 우린 여기가 집이에요. 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한마디가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식이의 아내가 건넨 편지. 넌 돈이 많은데 웃음이 없어. 난 비록 평범하게 살지만 행복해. 넌 행복하니?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마지막까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그 편지 앞에서 이동진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또 다른 친구 박창수 씨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20평 도식 아파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박창수 씨. 그의 가게는 동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손님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홀로 사는 노인의 집은 재료값만 받고 직접 고쳐주던 그의 일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여는 바자회로 모은 수익금으로 연탄을 나누는 일도 그의 몫이었죠. 박창수의 주말은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찾아온 손주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고 부엌에선 며느리들의 수다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아들들은 틈틈이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돕고 그의 달력에는 손주들 운동회, 막내딸 학예회, 큰며느리 생일 같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가슴을 찌르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부러움의 시선은 제 통장이 아닌 박창수의 행복한 일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평생 돈을 쫓아 달려왔는데 정작 진짜 부자는 따로 있었네요. 늘 곁에 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 발견합니다. 50년 지기 친구의 마지막 선물, 그 편지 한 장은 이동진님의 인생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까요? 영식 씨의 장례식 이후 이동진님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혼자만의 식사 자리에서 친구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치킨 한 마리를 뜯으며 옛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던 어느 아침, 거울 앞에서 그는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면대 위 거울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가에 깊은 다크서클, 늘어진 뱃살, 구겨진 얼굴, 독두꺼비처럼 심술궂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배고픔이 만든 120kg의 몸무게,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의 짐도 함께 보였을 겁니다. 매일 밤 혼자 치킨을 시켜 먹고 새벽에 몰래 냉장고를 뒤지는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서 갑자기 지난날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첫 운동회 날, 거래처 미팅을 핑계로 빠졌던 날, 결국 아들은 달리기를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안 보는데 뭐하러 뛰어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아빠가 미안해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성산일 출봉 앞 가족들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동진님은 전화통화에 집중한 채 뒤돌아서 있었죠. 그제야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쓸쓸한 눈과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그때가 딸아이 중학교 입학식 즈음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딸의 교복을 다리며 눈물 짓던 날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딸 예쁘죠? 한 번만 시간 내서 입학식에. 그날도 저는 다음에 보면 되지라며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다음에라는 말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거짓말이었네요. 명절 때마다 반복된 냉랭한 분위기도 이제야 그 원인이 보였다고 합니다. 제사상 앞에서도 업체와 통화하느라 바빴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식사할 때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아빠는 우리랑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큰아들이 담담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은 외로움에 찌든 가난한 영혼이었던 거죠. 아내의 사랑도 아이들의 존경도 친구의 우정도 지키지 못한 실패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찾은 마트에서 그는 우연히 한 가족을 보게 됩니다. 정장 차림의 한 아버지가 퇴근길에 장을 보는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카트에 올라타 깔깔거리며 웃고 아내는 그런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토록 쉬운 행복을 저는 왜 그리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교만이 부끄러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날 밤 이동진님은 오래된 수첩을 꺼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1일 나는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결심한 이동진님.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마음먹은 대로 되진 않나 봅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한 통의 서류가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를 받아든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피고 이동진, 원고 김숙자. 차갑게 인쇄된 글자들이 30년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법정에서 펼쳐진 가정의 민낯은 이동진님의 자부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죠. 우리 가정에는 돈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의 바람도 피우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제 피와 땀으로 이룬 것인데 40%가 넘는 돈을 떼어주라니 억울하고 분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준 마지막 선물처럼 이동진님은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전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 사교 모임에서 만났다는 키 크고 인물 좋은 연하남과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수줍게 웃고 있더군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벤츠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고 특급 호텔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오마카세 맛집을 다니며 일본 여행을 가고 명품 선물에 피부과까지. 어느 날은 SNS에서 우연히 자식들과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웃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라는 댓글들. 30년 동안 제가 돈으로 지켰다고 믿었던 가족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달라진 가족들의 모습. 그들의 행복한 표정 뒤에 숨겨진 30년의 그림자를 이동진님은 이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남의 한 카페 앞에서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전처는 연하남의 품에 자연스럽게 기대어 있었고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가 평생 돈으로 만들어주려 했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 저는 없었어요. 그저 제가 평생 모은 돈만이 그들의 행복을 완성시켜주고 있었죠. 그 순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돈이 결국 저희 가족을 질식시킨 밧줄이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뒤에야 무언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깨달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제 홀로 남은 이동진님.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70평 호화로운 아파트였지만 사람의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이 이동진님의 하루를 채웠죠. 그렇게 이혼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냉장고 문을 여는 제 모습이 슬프더군요. 어릴 적 배고팠던 그 시절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이번엔 배고픔이 아닌 외로움이었는데도 말이죠. 전처와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폭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매일 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느 날 문득 추석 때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내가 차리던 명절 음식, 아이들과 나누던 웃음소리. 하지만 지금 그의 식탁엔 혼자 시킨 짜장면 그릇만이 쌓여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아내가 차려놓은 따뜻한 국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이 제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돈 많은 사장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결국 저는 라면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한 늙은이가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이동진님은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대로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이제는 갈 곳이 없었죠. 은퇴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입고 있는 명품 정장이 우스워졌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옷을 입는 걸까? 거울 속에는 비싼 옷을 걸친 외로운 노인 하나만 있었으니까요. 수트 안에는 120kg이 넘는 살이 붉어져 나왔고 얼굴은 술로 붉게 부어 있었죠. 바닥을 치고 있던 그때 아파트 관리실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이동진님을 깨웠습니다. 사장님, 배달음식 상자가 너무 많이 쌓여서요. 다른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가는 제 인생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생일상이 떠올랐어요. 제가 늦게 들어와 초는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죠. 아빠는 우리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사세요? 큰아이가 했던 그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동진님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달려온 자신의 모습,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나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아내의 사랑도, 자식들의 존경도. 하지만 결국 내가 산 건 겉모습뿐이었다.
명품 백을 들고 다니는 아내는 있었지만 내 곁에서 웃어주는 아내는 없었다. 외제차를 모는 아들은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은 없었다. 그렇게 밤새 써내려간 일기장은 어느새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걸 잃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으니까요. 처음으로 이동진님은 자신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된 이동진님. 그의 변화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는 제가 너무 한심해서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침 산책을 시작했죠. 120kg의 몸으로 아파트 한 바퀴를 돌았을 뿐인데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이동진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십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제보다 10m라도 더 가보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서 숨을 고르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매일 보는 것 같네요. 이거 드세요. 건네주신 물 한 병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준 적 없는 온기를 낯선 이에게서 받다니.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병원 옆 카페에서 만난 동년배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위해 달리다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당신도 그러셨군요. 라는 말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그러던 어느 날 한 모임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이동진님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실패자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제 실수가 누군가에겐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고. 첫 강연 날 준비해간 원고를 모두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대신 가슴 속에 묻어둔 진심을 꺼내기 시작했죠. 저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는데 청중석의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래, 나도 그랬어. 그 순간 용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죠. 제발,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돈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청년의 눈빛에서 젊은 날의 저를 보았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던 그때의 제 모습이요. 그래서 청년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노하우보다 중요한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단 걸. 요즘 이동진님은 아침 산책이 끝나면 복지관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20kg이 빠진 몸으로 조금은 허전해진 통장으로. 하지만 그의 얼굴엔 어느새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동진님의 이야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가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70평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를 팔기로 한 거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는데 벽에 걸린 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그 사진 속에서 저는 누구를 향해 웃고 있었을까요? 허망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옆에는 자수성가 신화라는 제목의 경제지, 인터뷰, 기사가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그 기사를 떼어내는 순간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동진님은 20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한때 그가 무시하던 평범한 복도식 아파트였죠.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삿짐을 풀던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이사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이거라도 드세요. 김치 한 통을 건네시더군요. 평생 돈으로 사람을 대하다가 이런 순수한 마음을 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동진님의 새로운 일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수 한 수 놓을 때마다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 같아요. 사장님, 바둑은 욕심 부리면 지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더군요. 얼마 전에는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전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처음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질식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은 매일 밤 아이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러 가지 못했지. 그때 약속했잖아. 다음엔 꼭 갈게. 그 다음이란 말을 평생 입에 달고 살았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그 다음이란 게 결국 오지 않는다는 걸. 아들아, 내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 아빠는 거래처 미팅이 있다며 참석하지 못했었지. 새 교복을 입은 내 모습을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의 나는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이동진님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특별한 만남들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갔죠. 이제는 복지관에서 바둑 강의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젊은 시절엔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건강과 취미, 여기에 마지막 보물이 더해지며 이동진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물은 관계였습니다. 멘토링 하던 청년들과 청년 꿈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돈과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한 청년이 제과점을 차렸어요. 가게 오픈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제 딸이었습니다. SNS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찾아왔다더군요. 10년 만에 마주한 딸이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많이 변하셨네요. 이제야 진짜 아빠 같아요. 요즘 이동진님은 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 준비 특강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강에서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를 책임지는 건 딱 3가지입니다. 건강과 취미, 그리고 관계. 저는 이 3가지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의미 없고, 취미가 없으면 삶이 공허해지고, 관계가 없으면 마음이 죽어갑니다. 지난주에는 멘토링하는 청년들과 등산을 다녀왔어요.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런 게 진짜 부자의 삶이구나. 이제 이동진님의 통장은 조금 가벼워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한없이 부유해졌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취미를 즐기고 좋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삶.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진정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동진님의 사연으로 함께한 인생의 편지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이 막 지혜 나침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